5G 서비스가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서비스 도입이 연기됐습니다. 5G에 필요한 초고주파 대역이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다시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방정부의 무료 자가진단 키트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우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인근에 위치한 가구점에서 한 남성이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의 5G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항공 대란 우려를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이착륙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AT&T와 버라이즌은 공항 주변에서의 서비스 도입 계획을 일단 연기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항 주변에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개통하려던 계획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주요 공항 활주로 주변에서 5G 서비스 시행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AT&T와 버라이즌 등은 그동안 28GHz 등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기존 5G 서비스를 중저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역이 항공기 전파 고도계와 겹칠 수 있다는 건데 항공업계는 이는 신호 간섭을 일으켜 결국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통신사들은 내일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항공통신을 교란할 수 있다는 항공사들의 우려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The FAA lists 17 systems that could be affected, and it says the pilot may not catch those errors in time to maintain safe flight and landing. 앞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5G 서비스 도입으로 항공기 수천 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연방교통부 장관과 연방항공국 등에 보냈습니다. 교통부는 서비스 연기로 항공편 연착을 막을 수 있지만 일부 항공편 운항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기 계획에도 일부 해외 항공사들은 실제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 전 일본 공수 등은 다수의 미국행 항공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don't have to travel on Wednesday, don't. If you can postpone your trip even 24 hours, you may be better off. I think Wednesday is going to be a very chaotic day. 백악관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보장하고 차질을 최소화하는 5G 해법을 원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기관들이 이통사와 항공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수장이 다시 회동합니다. 지난주에는 소득 없이 이견만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담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오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회동합니다. 두 나라 외교수장의 회동은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러시아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적 출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러시아와의 실무회담이 양국의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된 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담판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1월과 2월 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회동이 최종 담판이 되는 셈입니다. We're prepared to continue with diplomacy to advance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Euro-Atlantic.
we're equally prepared if Russia chooses a different path. CNN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등 무기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북한 수준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방정부의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 키트 배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방우정국을 통해 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자세한 신청 방법을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개통한 무료 코로나19 검사 키트 신청 웹사이트입니다. 오늘 하루만 미 전역에서 7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검사 수요가 치솟자 연방정부가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무료 자가진단 키트 배포에 나선 겁니다. That's why we've had to take additional measures. We have 1 billion tests that will become available to people that they can order through the website. 자가진단 키트 신청은 연방정부의 전용 웹사이트와 우정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웹사이트 화면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개인정보와 자가진단 키트를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구당 최대 4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배송기간은 평균 7일에서 12일까지 소요됩니다. 무료 자가진단 키트 외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보험 처리를 통해 매월 최대 8개까지 검사 키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검사 키트를 먼저 구입하고 이후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 환불받아야 하며 검사 키트를 구매한 영수증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지원 방안이 시작된 시점인 1월 15일 이후에 구매한 검사 키트에 한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와 어린이 보험 프로그램은 따로 보험 처리 없이 무료로 가정용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올해 미국 오렌지 수확량이 지난 194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오렌지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연방농림부는 올해 플로리다주 오렌지 수확량은 40.8kg 기준 4,450만 상자로 예상된다면서 76년 말에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감귤국은 귤나무 전염병인 감귤 녹화병의 확산이 오렌지 수확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가량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해저 화산 폭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나라 통가의 해안과 주택 등이 처참하게 부서졌고 1000km나 떨어진 페루까지 영향을 받아 유조선에서는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거대한 폭발을 했던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화산재와 분출물 등이 인근 섬나라 통가를 덮치면서 푸르던 마을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수도 누쿠알로파 역시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본래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1.2m 높이의 거대 쓰나미가 섬을 휩쓸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복지사로 일하던 영국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arlier today, my family was sadly informed that the body of my sister Angela had been found.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폭발로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가에서는 당장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 인근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군함과 비행기를 이용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끊겨 외부와의 통신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항구와 비행기 활주로가 화산재로 뒤덮여 재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y need to clear the runway. Latest information I have is that 60% of the runway has been cleared. 해저 케이블이 연결돼 통신선이 복구되는 데는 최소 2주, 활주로 등에 쌓인 화산재를 치우는 데 최소 3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000km나 넘게 떨어진 페루도 화산 폭발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루 카야오주 벤타니아의 해변 곳곳이 끈적한 기름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페루 태평양 연안까지 쓰나미가 밀려왔고 인근 정유 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한인 업소들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면서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데오 갤러리아 상조회는 지난해 7월 건물 임대 업체가 퍼시픽 프로퍼티스 매니지먼트로 바뀐 이후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 계약 대부분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산법으로 임대료를 폭등시켰다면서 업주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일부 한인 업주들은 새 임대 업체는 입주자가 렌트비 외에 건물 운영비나 수리비, 보험료, 조경 유지비 등을 부담하는 트리플렛 리스 계약을 통해 이 같은 추가 비용을 제한 없이 끊임없이 올릴 수 있다면서 이는 차후 업주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업소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잡음도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상조회 측은 임대업체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긴급 이사진을 구성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브롱크스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인터베일 애비뉴 인근 폭스 스트릿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시민 2명과 경찰관 5명이 포함됐으며 현재 1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o there's so much we need to find out about this incident. It's an ongoing investigation to determine what happened. 경찰 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폭발 원인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브롱크스의 한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총 63명이 부상을 입었고 어린이 8명을 포함해 1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명 식당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쯤 한인타운 육가와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쇼핑몰의 세븐일레븐 앞에서 한 무리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고 피해 남성이 이 싸움을 말리려다 무리 중에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올해 30살의 숀 위드 자자로 알려졌으며 평소 싸움이 일어난 쇼핑몰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 외에도 또 다른 1명 역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인업소 10여 곳이 몰려있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버젓이 칼부림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인근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밥 먹으러 다니냐, 한인타운에 나올 수 없겠다, 무섭다, 겁난다. 이러니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그래도 총을 차고 있는 그런 시큐리티 가드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한편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른 살해 용의자 호세 게르베이는 어제 경찰의 자수에 긴급 체포됐으며 폭행에 가담했던 2명의 남성 역시 체포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LA 인근의 한 가구점에서도 한 흑인 남성이 종업원을 무차별 공격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3일 LA 인근 행콕팍의 한 고급 가구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20대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무차별 휘두른 뒤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분 정도 지난 뒤 한 고객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는 흑인으로 키 6피트에서 6피트 5인치 사이의 마른 체형으로 사건 당시 백팩을 메고 있었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상금 25만 달러를 내걸고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페사디나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10대 청소년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27분쯤 페사디나 지역 미칠란다 애비뉴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은색 혼다 차량이 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연석과 펜스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 중이던 한인 앤딘 배 씨와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한 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배 씨의 1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CHP는 사고 당시 운전자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개발과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 선두주자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분야에서 가장 큰 거래며 인수가 확정될 경우 매출 기준으로 중국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 플랫폼 기반의 월간 구독 서비스 게임 패스에 게임을 대거 추가하며 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과 PC, 콘솔, 클라우드 전반에 걸친 게임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에서 최초의 여성 소방국장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실은 크리스틴 클라울리 LA 소방국 부국장을 신임 국장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랄프 테라자스 현 LA 소방국장은 은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클라울리가 시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할 경우 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이 됩니다. 지난 22년간 LA 소방국에서 근무해온 클라울리는 소방국의 최초 여성 책임자며 여성으로서 부국장 타이틀을 얻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클라울리가 소방국장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소방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포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샌메뉴어. 이제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론조사에서 1, 2위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시작될 TV토론이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직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 하지만 당내 갈등과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으로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타버스로 전국을 돌고 3프로 TV에 출연해 정책 능력을 보여주며 지지율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새해 들어선 다시 국민의힘이 갈등을 봉합하고 20대 남성 표심을 집중 공략해 판세는 또 혼전에 빠졌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상대보다는 좀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박빙 승부에서 민심을 좌우할 첫 번째 변수는 TV 토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했지만 방송사 요청대로 27일 밤 10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설 전날인 31일 저녁 8시에 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습니다. 날짜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상황. 토론 규칙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3후보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그런 토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또 다른 변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간다면 결국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 최대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으면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라며 3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힌 이재명 후보. 이를 위해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정부의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던 중에 뜻밖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정말 훌륭하게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였던 유 전 의원이 작년 8월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공약했던 걸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후보는 또 취업 지원금을 2배 늘리고 취업과 교육을 포기한 청년들을 적극 지원해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 소위 니트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중견 기업인들을 만나서도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 개선과 기반 시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나온 유연 근로제 확대 요구와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우려에 대해선 고민을 더 해보자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이 후보는 20대 남성 공약에 주력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갈등을 유발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표를 얻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남은 50일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자신의 SNS에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 아동센터 돌봄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역별, 대상별로 천차만별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단일 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도 현금보다는 사회 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코로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도 남은 선거 기간 핵심 공약 대상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만나선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시간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돼요. 맞습니다. 금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갈등 속에 이탈했던 2030 세대 지지층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는 노년층 등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안희정 전 지사 두둔 발언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 씨가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 공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터지는 것이라거나 안희정 전 지사가 불쌍하다고 말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2차 가해의 씨앗이 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씨의 안희정 두둔 발언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전화 통화 생활로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에 있어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이 저는 또 성립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와 기자의 통화는 공적 검증 대상이고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김지은 씨 측 지적을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2차 가해 사과 대신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가 문제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공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는 160분 분량의 형수 욕설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오래전 나온 내용이지만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장 변호사의 공개 행위가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홍콩 당국이 약 2,000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콩 당국이 약 2,000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한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 햄스터로부터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약 석 달 동안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오지 않던 홍콩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자 당국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약 2,000마리의 햄스터를 안락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가게를 찾은 손님 150여 명과 최근 홍콩 전역에서 햄스터를 구매한 사람들은 모두 의무격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미국에서 한 목사가 설교 도중 자신의 침을 신도 얼굴에 문질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토드 목사는 자신의 손에 침을 뱉은 뒤 모자를 쓴 신도 얼굴에 바르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침을 다른 사람 얼굴에 묻히는 황당한 목사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토드 목사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안네 일기로 나치 치하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안네 프랑크와 그의 가족이 유대인 밀고자에 의해 나치에 발각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 CBS 방송은 2016년부터 진행된 한 조사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1940년대 중반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유대인 아놀드 판덴베르그가 유력 용의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안네의 아버지가 남긴 공책이 결정적 물증으로 제시됐는데 해당 공책에는 판덴베르그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은신처 등의 정보를 나치에게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에 밀어서 사망케 하는 사고가 있었죠.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묻지마 밀치기, 열차 충돌 직전에 스톱입니다.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 로지에역을 촬영한 CCTV입니다.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여성 뒤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여성을 선로로 밀어버리죠. 일명 묻지마 밀치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 지하철 기관사가 선로에 떨어진 여성을 보고 급제동을 해 충돌 직전에 멈춰 참변을 막았다는데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피해 여성은 주변 승객의 도움으로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가해자는 20대 프랑스인으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현지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우유 품질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터키의 한 목장주가 직접 실험해봤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VR 쓴 젖소, 우유가 많이 나와요. 클래식에 흐르는 축사 안에서 머리에 특이한 장치를 쓴 젖소가 보이죠. 터키 한 목장주가 사람이 쓰는 가상현실 기기를 고쳐 직접 소에게 착용시킨 겁니다. 사료값 폭등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민하다가 몇 년 전 러시아 한 농장에서 가상현실 기기로 진행하는 실험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데요. VR로 가상의 초원을 보여주는 원리인데 좁은 축사에서 사육되는 젖소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소 2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보다 5리터 더 늘어난 하루 평균 27리터의 우유를 생산했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이 가축이 아니라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만 개발된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의 값을 부여해 가상자산의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한 대학생이 셀카 NFT로 수억 원을 벌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왜 사는지는 나도 몰라요. 셀카 NFT로 14억 수익입니다. 짧았던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스타일이 조금씩 변하는 이 청년은 인도네시아 컴퓨터 공학도인 대학생 술탄 구스타프 알 고잘리 씨인데요. 무표정한 이 셀카를 NFT로 팔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인도뉴스 18.com에 따르면 그는 NFT 거래 한 플랫폼에 셀카 933장을 판매해 371 이더리움을 벌었다는데요. 당시 기준 약 1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타임레스 기법을 통해 자신의 변화 과정을 남기려고 2017년부터 매일 셀카를 찍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접한 뒤 재미삼아 사진을 NFT로 제작했다는데요. 5년간 변화를 담은 수백 장의 셀카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NFT 판매량도 덩달아 치솟은 겁니다. 수익금으로는 학비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설립에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국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작은 키를 이유로 해고됐던 여성이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키 작다고 해고, 영국 버스 운전사 복직입니다.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에서 34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온 트레이시 숄스 씨. 152cm 작은 키를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가 됐다가 복직됐습니다. 당시 숄스가 버스를 몰던 노선에 신형 버스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데요. 보호 기둥과 사이드미러 위치가 바뀌면서 숄스가 사이드미러를 보려면 몸을 젖히고 페달에서 발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더니 사측은 안전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동료, 현지 배우 등 2만 5천 명이 숄스의 복직 청원 서명에 나섰고요. 일이 커지자 결국 사측은 다른 노선에서 근무하지만 근무 시간과 급여 수준은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숄스의 복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